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한 2018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가 지난 11일부터 3박 4일간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2018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 8개국 40개 방송사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한국어 방송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더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차원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그동안 해외와 국내 방송사 간의 만남의 장,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인 대회는 뉴질랜드 월드 TV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방송을 하는 방송인 60여 명의 자리에 주제 토론과 세미나, 문화 탐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한국어 방송 대상 TV 부문에는 미국 CTS 기독교 방송의 목사님 어디 가세요와 라디오 부문에는 시애틀 라디오 한국의 강원도에서 피어나는 꿈의 아리랑이 뽑혀 각각 300만 원씩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제주에 내려와 해외에서 한국어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보람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본부는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 해외동포들에게 지난 18년간 100여만 권의 책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동포 책 보내기 운동본부의 손석우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한 170만 권 이상을 국내에 보냈습니다. 국내외? 예. 호주는 작년에 책을 보내고 또 독후감대까지 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한유문화원을 통해서 로토리아 한인회에 금년에 1000권의 책을 보냈습니다. 저희 단체가 대통령 표창 2번을 받고 그리고 세종문화상을 탔을 때 전 회원하고 같이 기뻐한 것도 있고 그게 이 책 보내기 하면서 남고 특히 저짝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갔을 때 등짐을 지고 갔는데 2세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한 그때 70세 정도 됐는데 우리가 가져간 그 책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 정신연령이 7살에 지나지 않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8살 뉴질랜드 소녀가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인도 남성과 결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인도 여성은 인도 출신 뉴질랜드인과 결혼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결혼 지참금을 낸 후 남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지금은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수백 명의 사람들은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가짜 결혼을 한 후 뉴질랜드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자들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오클랜드의 파리티아 사마이 자선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자선단체 회장은 인도인들은 뉴질랜드 여성을 맞아 결혼한 후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결혼 지참금을 뜯어내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단 결혼 등록을 한 후 이미그레이션 뉴질랜드에서 진짜 결혼으로 확인되면 인도의 결혼 문화에 따라서 몇 번이고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오래된 전통으로 여성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자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80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벌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제도는 7년 전에 만들어졌으나 엘리어트 제세프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세프는 지난 2011년 당시 16살 때 어머니를 잃은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말하고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운전 중 한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은 최소한 $4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율은 2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전 총리 헬렌 클락은 그녀의 자서전 여성 평등 권력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작가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머릿 말에서 이 책은 헬렌 클락 전 총리가 그동안 살아온 연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렌 클락 전 총리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젊은 뉴질랜드 여성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들을 전해주고 싶어서였다고 말하고 너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자신이 주고 싶은 충고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 남녀 간의 평등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가져왔다며 아직도 남녀 간에는 9.2%의 지급 차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의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고등판무관인 크리스 시드는 호주의 추방 정책이 뉴질랜드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시드 고등판무관은 지난 2014년에는 일주일에 1명 정도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나 지금은 하루 1명 정도씩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01년과 2014년 이민정책을 변경하면서 뉴질랜드인에 대한 추방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강화됐고 이로 인해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시드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은 뉴질랜드인에 대한 추방정책이 강화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추방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 살고 있던 뉴질랜드인들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어린아기 때부터 호주에서 잘 살아오고 호주의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오던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9살짜리 호주 소녀가 원주민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호주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서지 않아 정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퀸슬랜드에 살고 있는 9살 하퍼 닐슨 양은 나인뉴스에서 호주 원주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가 연주될 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 페어라고 하는 호주 국가에는 우리는 젊고 자유롭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살아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퍼 닐슨 양은 이 국가는 백인들만을 언급하는 것이고 We are young이라는 말에는 5만 년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낮고 어린이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오리들이 심장병으로 숨지는 비율이 비마오리에 비해서 왜 2배 이상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우랑가 보건센터의 애나 롤스톤 박사는 심장재단으로부터 $15만 지원받아 카우파파 마오리의 메리나 코로히나 프로젝트를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우파파 마오리와 마오리 커뮤니티의 영양 상태 등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오리들은 비마오리에 비해 심장병으로 숨지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도 1.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롤스톤 박사는 마오리들이 보건당국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이들은 주로 외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보건 시스템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장난삼아 딸기에 바늘을 집어넣었던 초등학생을 붙잡아 구속했으나 경찰은 이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지난 며칠 동안 이 어린이가 장난삼아 딸기에 바늘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하고 이 어린이는 청소년 처벌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를 모방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캐슬에서는 초등학생이 도시락 바나나에 바늘을 집어넣은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하루 한 알씩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마비나 스트로크를 경험한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지만 7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장내 출혈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하고 아스피린을 상시 복용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투표권을 부여한 지 125년을 맞았습니다. 웰링턴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주어진 후 정책에 얼마나 많이 여성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앞으로 남녀 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893년 참정권 운동이 벌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보수를 받도록 하는 이퀄 페이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연간 난민 쿼터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국회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고 이것이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것은 뉴질랜드가 전쟁과 재난으로부터 고생하는 난민들을 구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1500명의 난민들을 3년 후부터 받아들이겠다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난민을 수용할 시설을 망겔의 정착센터에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동창리 시설 영구 폐쇄 조치를 환영하며 후속 회담을 예고했는데 전문가들은 진전 없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s.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앞서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이 전해진 직후에는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선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료를 위해 다음 주 유엔 총회 회담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오스트리아 빈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필요 없는 시설들에 대한 외부 참관 속 폐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Is something a little bit new, but the substance of this doesn't. First, it wasn't that important to begin with. And secondly, it doesn't matter very much because it has no effect on denuclearization. 오히려 13년 전 6자 회담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등을 담은 9.19 선언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e continue to walk backwards by accepting less detailed, less intrusive methods than what North Korea agreed to in its 8 prev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특히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조치는 참관이 아니라 전문 국제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